육체와 정신은 하나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육체와 정신은 하나입니다. 작동하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육체에서 건강하지 못하게 작동하면은 우리 몸에 비만이라는 증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정신에서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으면 정신병이라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작동 원리가 같습니다. 한번 오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육체는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언제 먹고 어떻게 남기고 남기지 않고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축적되지 않고 에너지로 사용되고, 이것이 좋게 반응이 되면 건강하게 이어지고 좋지 않게 반응이 되면 비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제 어떻게 먹느냐. 그래서 육체가 이제 안 좋게 먹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좋게 먹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 빨간색 분필과 녹색 분필로 한번 비교해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육체가 이제 무엇을 먹습니다. 근데 안 좋은 것은 뭐죠? 초가공 식품들이고, 너무 기름지고 너무 또 단백질이 많고 우리의 에너지로 전환되기가 힘든 음식들입니다. 그런 음식을 먹으면, 우선은 그런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부담을 느끼겠죠. 그리고 어떻게 언제 먹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그냥 생 그대로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으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생으로 신선한 상태에서 먹을 수도 있고, 어떠한 음식을 밀가루를 묻혀서 튀길 수도 있죠. 밀의 형태도 통밀의 상태로 우리가 섭취를 할 수 있고, 그것을 튀긴 상태로도 섭취를 할 수 있습니다. 과자가 보통은 다 튀겨져 있죠. 우리의 전분들이 사실 우리 몸에 굉장히 건강한 건데, 그것을 튀김으로써 독성식품으로 변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튀겨서 먹느냐, 생으로 먹느냐, 아니면은 100도 이상의 불로 구워서 먹느냐가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100도 이상의 불로 구우면 탄수화물이든 단백질이든 지방이든 변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당 독소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는 게 중요하고 언제 먹는지도 또 너무 중요하죠. 밤 늦게 자기 직전에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고 밤새 이 속 안에서 발효와 부패가 일어납니다. 소화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떤 것은 남기고 어떤 것은 남기지 않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잠들기 직전에 먹으면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처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축적이 되겠죠. 축적이 되면 결국 그 칼로리와 음식물들이 모두 지방이나 어느 곳에 독소로 저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어떻게 언제 먹는지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를 저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얼마나 나가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불성설이 뭐냐면, 보통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조금은 먹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은요, 적게 먹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늘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의 구성성분 자체가 폭식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량 생산할 수 있고 오래 유통할 수 있는 공장 음식, 즉 거대 자본이 만드는 그런 가공식품들은요, 유독 많이 먹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음식 개발할 때부터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방부제도 많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MSG가 뭐 몸에 무해하다라고 말씀은 많이들 하시지만 그것은 과식을 일으킵니다. 과식은 몸에 안 좋으므로 저는 MSG는 과식을 일으키기 때문에 몸에 안 좋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분 자체가 우리의 뇌에 혼란을 주기 때문에 저는 몸에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먹느냐는 사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의 건강에 있어서, 다이어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지금 다 설명드렸죠. 무엇을 먹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먹느냐가 결정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또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축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에너지로 사용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우리 몸에 축적된다면 비만으로 가는 것이고요, 에너지로 사용이 안 되면은 또 비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정신으로 저희가 넘어가 볼게요. 정신에서도 똑같습니다.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정서적 독소로 남을지, 아니면 우리 몸의 에너지, 비타민으로 받아들여질지가 결정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정서적 독소가 무엇인지,
정서적 에너지 비타민이 무엇인지 분별하기조차 힘듭니다. 정서적 독소를 쌓게 하는 것 중 가장 큰 것은요,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계속 만나는 거를 저는 정서적 독소의 제1원인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디어를 몇 시간씩 이렇게 시청하는 거 있죠? 그것도 정서적 독소가 쌓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정말 너무 오랫동안 정서적 독소를 쌓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두 가지는 반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정서적 에너지, 정서적 비타민을 정서적 독소를 쌓게 되면요, 정서적 에너지 비타민은 고갈되게 됩니다. 여태까지 쌓아놨던 것도 고갈되게 돼요. 정서적 독소가 쌓였다면 이것을 배출시켜주고 처리시켜줘야 되는데요, 정서적 에너지와 비타민이 모두 고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서적 독소를 배출해주고 청소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체에서 얘기했죠. 어떻게 처리되느냐, 남기지 않고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늘 정서적 독소를 없는 세상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누가 나를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늘 스마트폰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에 나오는 정말 수천 가지의 정보들과 사진들,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의 정서적 독소가 자연스럽게 쌓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똑같습니다. 육체에서도 무엇을 먹느냐가 저는 제1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신에서도 일단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서적 독소를 정말 많이 들이붓고 있는데 건강한 정신을 유지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육체에서도 독소로 변환된 음식들을 몸에 들이붓고 있는데 축적되지 않게 되고 에너지로 사용되느냐? 이것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신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언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남기지 않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도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만나고가 제1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아요. 우리 정신, 뇌리에 자꾸 축적되는 요소는요, 정서적 독소예요. 부정적일수록 축적이 됩니다. 축적이 돼요. 계속 축적되고 이것은 계속 산더미처럼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서적 에너지, 비타민은요, 축적이 되진 않아요. 근데 정서적 독소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청소해 줄 만한 면역을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그리고 만나고가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이것이 잘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든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서적 독소가 쌓인 상태에서는 정서적 에너지 비타민이 일단 거의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서적 독소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집니다. 많이 쌓여져 있는 상태라면. 그렇게 되면은 뇌리에 축적이 되고 끊임없는 걱정과 두려움들로 잠을 설치게 되고요. 잠을 설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정서적 에너지와 비타민을 잠에서 굉장히 많이 얻게 되는데, 그렇게 잠을 못 자게 되니까 정서적 독소는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 독소와 육체에서 음식의 독소의 공통점은 축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축적은 축적에서 멈추지 않고 이것을 청소해주고 처리해주는, 몸의 기관에서도 우리 몸을 청소해주고 처리해주는 기관들이 간, 그리고 췌장, 그리고 우리 소화계들이에요. 우리 소화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면역 시스템이에요. 면역이란 뭐죠? 안 좋은 게 들어왔을 때 같이 싸워주는 애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안 좋은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올 줄 알고 우리 육체를 이렇게 면역 시스템으로 만들어놨냐예요. 그래서 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췌장도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건강한 걸 먹어도 우리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그것을 소독하고 살균하고 처리하고 어떻게 이제 남기고 남기지 않고를 과정을 거쳐서 축적되지 않고 에너지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요새 음식들이 굉장히 좋지 않죠. 그리고 요새 정서적 독소들이 굉장히 좋지 않죠. 이것들이 축적돼서 비만을 낳고 정신병을 낳게 된다는 의미고, 이 두 가지는 같이 갑니다. 무조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정적인 부분을 지금 빨간색 분필로 말씀을 드렸고, 공통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설명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요소도 뇌리에 축적되지 않는
그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해야 되고 동력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렇게 드럼통 같은 거예요. 거기 안에서 연료가 다 쓰이면 바닥납니다. 근데 정서적 독소는 이 연료통 자체를 작게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아무리 독소에 중독된 분들은 정서적 에너지 비타민을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어요. 이 드럼통이 작기 때문에. 정말 우울하고 무기력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이걸 시청하고 계신다면 100% 공감할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정서적 에너지와 비타민을 불어 넣어주려고 해도 내 안에 그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밀쳐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보려고 해도 밀어내게 되고 정서적 독소로 쌓이는 콘텐츠를 자꾸 보려고 하는 거죠. 그냥 짧은 단기 쾌락. 음식도 똑같죠? 장기적으로 건강한 음식들은 밀어내려고 하고 자꾸 단기적 쾌락을 찾는 초강식품들을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신도 동기와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엇을 늘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 면역을 길러야 됩니다. 정신 면역을 기르려면 이미 일단은 정서적 독소를 끊어야 돼요. 일단 끊습니다. 아니, 정서적 독소를 갑자기 끊으면 언젠간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논리적인, 반박하기 힘든 논리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끊어야 돼요. 이 논리랑 똑같습니다. 다이어트 하다가, 아니, 저는 이 마약 같은 초가공식품들을 갑자기 끊어버리면 언젠간 폭발할 것 같아요. 폭발이 아니라요. 그냥 계속 먹던 대로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뭔가 반박하기 힘든 논리를 스스로한테 적용하지 마세요. 최대의 합리화의 요소로 적용을 합니다. 초반에 끊을 때는 힘든 게 맞는 거고요. 초반에 정서적 독소든 육체적 독소로 작용하는 음식을 끊는 기간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게 많습니다. 근데 그 고통스러운 기간에 정신적 드럼통 있죠? 그 통이 커지게 됩니다. 커지게 되는 동안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기에 정서적 에너지와 비타민을 가득 채워줘야 됩니다. 정서적 비타민과 정서적 에너지가 가득 차게 되면은 거기에서 조금 정서적 독소가 들어와도 정서적 에너지와 정서적 비타민이 이걸 중화시켜줍니다. 중화시켜줘요. 여러분, 욕조에 물이 가득 차 있다 쳤을 때 거기에 검은색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막 이렇게 휘저으면은 금방 이게 티가 안 납니다. 그러나 그냥 물컵도 아니야. 그냥 되게 조그만 소주잔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금방 검해지죠.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그 크기를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